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한 뒤 커피를 마시던 중 민정대리가 제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수진 씨, 총무팀에 유찬대리 있잖아? 아, 네. 그 키 큰 대리님 말하는 거죠? 그래. 유찬대리가 멀대같이 키만 크긴 하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대리의 말에서 알 수 없는 반감 같은 것이 느껴졌기에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정대리를 바라봤는데요. 곧 민정대리가 유찬대리의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찬대리 완전 소시오패스니까 조심해. 네? 소시오패스요? 그래,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주 매몰찬 인간이라니까. 그래도 내가 회사 생활을 좀 했다면 했는데 그런 인간은 보다 처음이야. 그럼 제가 뭘 조심해야 할까요? 민정대리가 제 사수였기에 제가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묻자 민정대리가 다시 유찬대리의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유찬대리의 가장 나쁜 점은 여직원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는 거야. 그럼 저도 무시하겠네요? 그렇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유찬대리가 총무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부탁해야 하는 일이 많거든. 근데 막 짜증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혹시나 우리가 자료를 검토해달라고 하면 믿지를 못해서 꼬투리를 잡을 때까지 검토한다니까? 그래서 야근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놓고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말이야. 민정대리가 열이 오른다는 듯이 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물었어요. 대리님한테도 그러면 저한테는 더 심하겠네요? 당연하지. 그 인간은 여자들이 한 거라면 덮어놓고 믿질 않는다니까.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말이야. 여직원들이 옷 입는 것까지 일일이 상관을 한다니까. 아니지. 상관을 하는 게 아니라 지적을 한다는 말이 맞겠구나. 옷 입는 것도 상관을 한다고요? 그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민정대리의 말에 공감하는 듯 하자 민정대리가 더욱 신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완전 이상하지. 저번에는 총무팀의 지혜씨가 정장 바지를 입고 왔는데 대놓고 꼽을 주더라니까. 뭐라고 했는데요? 들어보니 그날 무슨 샘플이 들어와서 상품을 날라야 했다는데 불편하게 왜 정장 바지를 입고 왔냐부터 시작해서 혹시 여자라고 우리가 그런 일 안 시킬 줄 알았냐고 막 뭐라고 했다잖아. 그래서 지혜씨가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와중에 이래서 여자들이 욕을 먹는 거라고 면박까지 줬다잖아. 그 정도면 상태가 심각한 소시오패스라니까. 와, 진짜 무섭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진 씨는 완전 조심해.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말고 혹시나 눈이 마주쳐도 바로 피해버려. 그리고 혹시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네, 알겠습니다. 라며 제가 주먹을 불끈 쥔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유찬대리를 잔뜩 경계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일이 있어서 저만 먼저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복도를 걸어가던 중 유찬대리가 뭔가를 잔뜩 들고 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까 했지만 들고 있던 것이 떨어질 듯 말 듯 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위에 있던 것을 집어들고 말했어요. 대리님,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들어드릴게요. 혹시 그러면 내가 일하는데 도움 줄까봐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따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냥 떨어질 것 같길래 들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아니면 됐고요. 근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아, 대리님이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저도 직설적으로 대답하자면 맞아요. 대리님 회사에서 진짜 인기 없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여직원들한테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시는 거예요? 수진 씨처럼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조금만 틈만 주면 이렇게 훅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건 대리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거잖아요. 뭐예요? 시비? 지금 나한테 시비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대리님이 들고 있는 게 떨어질까봐 직장 동료로서 도와드린 건데 굳이 그렇게 나를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리님이 먼저 시비를 건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는데요. 유찬 대리가 싸늘한 표정으로 휙 고개를 돌리더니 앞질러 갔습니다. 잠시 후 들고 있던 짐을 유찬 대리 책상 위에 올려두고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는 심정으로 후다닥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유찬 대리가 어찌나 노려보던지 뒤통수가 따가워지면서 심장이 쉴 새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일을 몇 번이나 후회를 했는지 모른답니다. 그 뒤에도 유찬 대리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민정 대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수진 씨, 유찬 대리랑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네? 왜요? 저에 대해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유찬 대리가 수진 씨를 계속 노려보길래 걱정돼서 그렇지. 대리님이 봐도 그렇죠. 유찬 대리님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도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제 눈에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울상을 짓고 있었더니 민정 대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고 제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듣던 민정 대리의 눈이 커질 대로 커진 채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궜습니다. 뭐? 진짜 그랬단 말이야? 내가 유찬 대리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근데 왜 그랬어? 저도 모르겠어요. 잠깐 뭐에 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저 완전 큰일 난 거죠? 내가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런 거야? 그러게요. 아무래도 저는 유찬 대리의 먹잇감이 돼서 회사를 나가야겠죠? 우리 엄마가 취업했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취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회사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순간 서러운 생각이 들어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지만 제가 이를 악물고 참고 있자 민정 대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선은 정신 바짝 차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버틸 만큼 버텨봐. 요즘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중에 이상한 사람 많은데 오랜만에 괜찮은 신입이 들어와서 다행이다 싶어서 내가 미리 귀뜸까지 해줬는데 이게 웬 난리야. 민정 대리 또한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유찬 대리가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나름 잘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퇴근 후 민정 대리와 저녁을 먹었는데요. 민정 대리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수진 씨, 생각보다 엄청 잘 버틴다. 사실은 우리 엄마한테 단련이 돼서 버틸만 해요. 엄마한테 단련이 되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도 워낙 직설적으로 말을 해서 그런지 그냥 견딜만 해요. 그래서 유찬 대리 말에 말대꾸다고 그랬구나?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한 건 그냥 받아칠 정도의 멘탈은 되거든요. 그나저나 그 뒤에도 유찬 대리가 뭐라고 하거나 공격한 적은 없었어? 글쎄요. 폭풍 전야인 건지 오히려 말 자체를 안 걸던데요? 어제 자료 가지고 갔는데 보고도 시비 안 걸었어? 아 맞다. 그것도 그냥 획 보더니 놓고 가라고 하던데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날 막 대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되도록이면 피하고 봐야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저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 참 신기하긴 하네. 보통은 그런 일이 있었음 벌써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났을 텐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긴 하네. 암튼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도록 해. 그리고 무조건 버텨내야 해. 요즘은 버티는 것도 능력인 시대야. 알겠습니다. 항상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허리까지 숙여 인사를 하자 민정 대리가 배까지 움켜잡고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수진 씨는 뭐라고 해야 할까? 약간 재미있는 구석이 있긴 해. 좀 특이하다고 해야 하나? 암튼 그동안 보던 신입사원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긴 해.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커피도 살 테니까 얼른 밥 먹고 커피 마시러 가자. 네, 선배님, 감사합니다. 민정대리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무섭게 밥을 퍼먹자 민정대리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유찬 대리는 제게 말도 걸지 않았고 제가 서류를 가지고 가도 아무 말 없이 놓고 가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저를 부른 적이 있어서 잔뜩 긴장한 채 유찬 대리 자리로 갔는데요. 유찬 대리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제 두고 간 서류에 오타가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세요. 오타요? 거기 금액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계산해서 작성해와요. 아무리 신입이라고 해도 숫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겁니까? 저기 제가 배가 고프면 가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도 정신이 잠깐 저 멀리 갔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대리님이 제 정신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길래 신기해서요. 뭐라고요? 라고 말하던 유찬 대리의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는데요. 그냥 딱 봐도 웃음을 참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대리님, 죄송합니다. 제가 초콜릿 하나 먹으면 정신이 다시 돌아오니까 정신줄 잡고 완벽하게 고쳐오겠습니다. 대리님 파이팅! 라며 제가 주먹까지 불끈 쥔 채 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유찬 대리가 급히 사무실을 나가는 듯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던 민정 대리가 제게 물었습니다. 뭐야, 유찬 대리가 뭐라고 한 거야? 그냥 저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길래 초콜릿 하나 먹고 정신줄 잡고 다시 수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유찬 대리님 얼굴이 시뻘개지던데 제가 혹시 또 말실수한 걸까요? 정말 궁금했던 나머지 제가 민정 대리를 뚫어져라 바라봤더니 민정 대리도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또 실수한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수진 씨가 유찬 대리 천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친척이요? 저 유찬 대리님이랑 친척 아니에요. 아니, 친척이 아니라 천적 말이야, 천적. 네? 천적이요?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볼 땐 수진 씨가 유찬 대리 천적이 맞는 것 같아. 날뛰던 유찬 대리 앞에 어마어마한 상대가 등장한 거지. 제가요? 대리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천적이 아니라 그냥 어리버리 이수진인걸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정 대리를 바라봤지만 민정 대리가 입가에 미소만 머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대리의 말이 정말로 맞았던 것인지 유찬 대리가 저를 피하는 것 같긴 했습니다. 혹여나 복도에서 마주쳐서 인사를 건네도 황급히 사무실로 쌩안이 들어가질 않나 제가 서류를 가지고 가도 억지로 눈을 피하고 있음을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허구한 날 여직원들에게 까칠하게 대하던 유찬 대리가 조금은 부드러워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퇴근하고 민정 대리와 맥주를 마셨는데요. 민정 대리가 잔뜩 들뜬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수진 씨, 요즘 유찬 대리가 많이 변했다고 여직원들이 난리도 아니야. 정말요? 그래. 글쎄 며칠 전에는 총무팀의 지혜 씨가 큰 실수를 했다는데 역시나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또 한바탕 하겠구나 싶었다는데 이게 웬일이래? 갑자기 목소리를 쫙 깔더니 조용히 다시 해오라고 했다잖아.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수진 씨 때문인 것 같아. 저요? 제가 왜요?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수진 씨가 입사한 뒤로 유찬 대리가 많이 변했거든. 다시 생각해봐도 수진 씨가 유찬 대리 천적이 맞는 것 같아. 라며 민정 대리가 맥주를 들이키며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팀장님이 잔뜩 화를 냈습니다. 수진 씨,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사한 지 몇 달 됐으면 신입사원도 아닌데 이런 큰 실수를 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당장 거래처에 전화해서 금액 잘못했다고 말하고 돌려받아요. 아마 공문까지 써서 보내야 할 거고 우리 회사랑 오래 거래한 거래처니까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오세요. 법인카드 줄 테니까 갈 때 뭐라도 사서 들고 가도록 해요. 내가 미리 전화는 해둘 테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대리가 공문 쓰는 건 옆에서 좀 알려주도록 해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모양으로 팀장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 팀장님 등 뒤에 대고 제가 허리 숙여 다시 사과를 드렸습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 씨, 괜찮아? 저는 괜찮은데 팀장님 엄청 화나신 거 맞죠? 그러게, 부하 직원한테 존댓말까지 꼬박꼬박 쓰시는 거 보니까 진짜 화가 나신 것 같네. 근데 실수한 건 수습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대리님, 항상 너무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사수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라며 민정대리가 저를 위로하고 있었는데요. 왠지 모를 낯선 시선이 느껴져서 제가 고개를 돌려보니 저 멀리서 유찬 대리가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가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혼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생각을 한 채 저도 고개를 돌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일을 수습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거래처에 다녀와서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이어서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는데 잠시 후 정적을 깨트리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더니 저 멀리서 유찬 대리가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화들짝 놀란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혹시나 복수를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유찬 대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심하게 요동쳤기에 병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유찬 대리에게 물었습니다. 대리님 퇴근 안 하셨어요? 근데 혹시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퇴근하다 보니까 지갑을 놓고 갔더라고요. 아, 지갑이요? 그럼 그 지갑이 대리님 책상 위에 있겠네요? 그렇죠. 제 책상에 있겠죠. 근데 왜 여기로 오신 거예요? 라며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그때 당시 일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유찬 대리를 바라보자 머뭇거리던 유찬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큰 목소리로 인사를 했고 유찬 대리가 뒤를 돌아가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가던 유찬 대리가 다시 다가와서 제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두며 말했어요. 아직 저녁 안 먹었죠? 이거 초밥이랑 과일 주스예요. 먹으면서 해요. 네? 초밥이요? 저번에 민정 대리랑 얘기하는 거 얼핏 들었는데 초밥 좋아한다고 해서. 그렇죠. 제가 초밥을 되게 좋아하긴 하죠.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순간 또 말실수를 했구나 싶어서 사과를 하려고 입을 때려던 순간 유찬 대리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들어서 알겠지만 내 성격이 원래 말을 막 돌려서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바로 말할게요. 사실 나 수진 씨한테 관심 있어요. 네? 관심이요? 직장 동료들끼리는 다들 관심이 있기 마련이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수진 씨를 좋아한다고요. 그게 나도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내 수진 씨가 신경이 쓰이고 그래요. 우선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라며 유찬 대리가 쑥스러운 듯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이 유찬 대리의 뒷모습만 바라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초밥을 보며 혼자 피식 웃고 말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초밥을 잘도 골라온 모습에 웃음이 새어나왔거든요. 그 뒤 사무실에서 유찬 대리를 마주쳐도 제 눈길을 피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지만 유찬 대리는 오며 가며 암암리에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어느 날은 민정 대리와 제게 커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집 커피가 맛있어서요. 놀라서 묻는 민정 대리에게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민정 대리의 표정은 정말 황당하다는 표정이었는데요. 유찬 대리가 멀어지는 걸 보자마자 제게 물었습니다. 뭐야, 지금 유찬 대리가 우리한테 커피 준 게 맞는 거지? 그러게요. 유찬 대리님이 커피를 주고 가시네요. 와,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 거예요? 놀랄 일이다마다 완전 까무러칠 일이지. 근데 내가 보니 유찬 대리가 수진 씨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방금도 수진 씨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더라니까. 예전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니만 수진 씨를 좋아했던 거구나. 라며 민정 대리가 신기하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뒤에도 유찬 대리는 저를 꾸준히 챙겨줬고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결국 우리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사람이었지만 제게는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 사람들의 놀란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남편은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했지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친정에 가면 남편의 직설적인 말투로 인해 가끔 가족들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언니 부부와 우리 부부를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몸보신 시켜준다고 삼계탕부터 장어까지 식탁에 산해진미가 가득 놓여 있었어요. 그 모습에 형부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장모님 음식 솜씨는 따라올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장모님께 음식 좀 배워오라고까지 했을 정도라니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평소 형부는 말을 번지름하게 잘하는 편이었는데요. 좋은 말로 하면 말솜씨가 뛰어난 거였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부의 귀재였다고 해야 할까요? 형부의 아부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였으니까요. 그날도 낯이 뜨거울 정도로 형부가 아부를 하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던 남편이 눈치 없이 말했어요. 장모님, 여기 이 삼계탕이 너무 짠 것 같은데 소금을 좀 줄이셔야겠어요. 짠 음식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말을 하자마자 가족들 모두가 얼음이 된 채 엄마 눈치를 살폈는데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엄마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간이 좀 센가? 네, 제 입맛에는 좀 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 이 나물도 간 좀 봐주게. 어떤 것 같아? 이 나물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내 생각도 그랬는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구만. 라며 형부가 칭찬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언니 부부가 먼저 집에 가자마자 주방에 있던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까 김서방 때문에 기분 나빴지? 김서방 때문에 왜 기분이 나빠? 아니, 음식 투정하고 그랬잖아. 음식 투정은 누가 음식 투정을 했다고 그래? 사실대로 말한 거지. 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럼 난 네 형부처럼 아부나 달고 사는 사람보다는 김서방처럼 뭐든 솔직한 사람이 더 좋더라. 김서방은 나랑 성격이 비슷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장담하는데 김서방 같은 사람은 적어도 사람 뒤통수는 치지 않거든. 사람이 아주 진국이야, 진국. 엄마가 남편 칭찬을 했는데요. 엄마와 남편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 잘 맞는 듯 해 보였습니다. 그 뒤에도 음식을 할 때마다 엄마가 남편을 불러서 물었어요. 김서방, 잠깐 이리 와서 간 좀 봐주게나. 네, 장모님. 어때? 간이 맞아? 아니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소금을 더 넣으면 좋겠네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았는데 어쩜 내 마음이랑 이렇게나 잘 맞을까? 라며 엄마가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친정에 갈 때마다 엄마 옆에서 음식 간을 봐줬고 우리는 그런 두 사람을 신기하게 바라보곤 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직설적인 화법이 제게도 많은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의 성격은 시아버님을 그대로 닮은 듯 해보였는데요. 결혼 후 아주버님 부부와 따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형님이 저만 따로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며느리들을 좀 싫어하시고 그래. 지금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서 눈치 보고 있지만 한두 달만 지나면 진절머리가 날 거야. 그 정도예요? 말도 마. 성격도 괴팍한 데다가 며느리를 무슨 식물 정도로 생각한다니까. 음식 차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 그러니까 동서도 시어머님께 뭐 기대하고 그러지 마. 그래도 서방님은 어머님이 틀린 말하면 대꾸라도 해서 좀 낫긴 하겠다. 우리 남편은 분란 일으키기 싫다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거든. 암튼 시댁 가면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들더라고. 라며 형님이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형님 말처럼 시어머님의 차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은 음식 차별을 많이 했는데 아들들이 갈 때면 가마솥을 꺼내서 직접 밥을 지었어요. 아들에게는 갓 지은 밥을 먹음직스럽게 담아줬지만 며느리인 형님과 제게는 누룽지라고 하기에는 많이 탄 밥을 담아줬습니다. 누가 보면 일부러 태웠다고 할 정도로 새까만 밥을 먹으라고 담아주셨는데 어이가 없어서 형님을 바라봤더니 형님이 피씩 웃으며 밥을 그냥 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두가 나지 않아 밥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눈치 없는 남편이 놀라서 외쳤어요. 엄마, 수진이 밥 다 탔잖아. 밥 바꿔줘. 이렇게 탄 밥을 어떻게 먹으라고 주는 거야? 뭐야,
형수님 밥도 다 탔네. 엄마, 설마 며느리들한테만 탄밥 준 거야? 뭐? 아니야. 내가 언제 탄밥을 줬다고 그래. 그거 누룽지야, 누룽지. 새카맣구만 이게 어떻게 누룽지야. 그냥 딱 봐도 누룽지구만 왜 난리야. 그래? 그럼 이 누룽지는 엄마가 먹고 엄마 밥은 이 사람한테 줘. 우리 수진이는 새카맣게 탄 누룽지 안 좋아하거든. 형수님도 누룽지 안 좋아하시죠? 남편이 형님에게 물었고 형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새 밥그릇에 밥을 담아서 형님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형수님, 이거 드세요. 아, 네, 감사해요. 라며 형님이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님 표정이 말이 아니었지만 본척만척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탁을 빤히 바라보던 남편이 또다시 말을 꺼냈어요. 음식 세팅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 시끄러우니까 얼른 밥이나 먹어. 아닌데? 엄마 혹시 균형 감각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건강검진 언제 해본 거야? 갑자기 건강검진은 왜 묻는 거야? 아니 딱 봐도 반찬이 한쪽으로 쏠려 있잖아. 쏠려 있긴 뭐가 쏠려 있다고 그래? 이거 봐봐. 형이랑 내 앞에만 먹을 만한 반찬이 쏠려 있고 이 사람이랑 형수님 근처에는 풀떼기만 있잖아. 엄마 혹시 달팽이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반찬 세팅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 달팽이관? 전에 나도 들은 얘긴데 달팽이관에 문제가 있으면 균형 감각이 없어진다고 했던 것 같거든. 달팽인지 골뱅인지 이상 없으니까 얼른 밥이나 먹어. 알았어. 그럼 우선 내가 다시 세팅 좀 할게. 라며 남편이 일어나서 음식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오려고 했는데요. 남편이 워낙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성격이다 보니 다들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시어머님이 제 밥그릇 위에 견과류 반찬을 올려줬고 남편이 다시 버럭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견과류 알러지 있다고 내가 100번도 더 말했는데 견과류를 주면 어떡해. 이거 먹으면 진짜 큰일 난단 말이야. 그랬나? 난 기억이 안 나서 그랬지. 시어머님이 시치미를 떼고 있자 남편이 얼굴까지 붉히며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형, 엄마 치매 검사 그런 거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치매 검사라니? 그럼 내가 치매에 걸렸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 분명히 견과류 알러지가 있다고 했는데 대놓고 호두를 올려주는 게 진짜 이상하잖아. 엄마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며. 아니면 설마 일부러 그런 거야? 아니야. 난 진짜 기억 안 나. 시어머님이 펄쩍펄쩍 뛰는 모습에 남편이 목소리를 내리깔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치매 초기 증상 같으니까 내가 병원에 예약해 놓을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좀 걱정돼서 그래. 그때 형수님도 들으셨죠? 네, 저도 들었어요. 거봐, 엄마 치매가 확실해. 그러니까 내가 병원 예약할게. 아니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딱 기억이 났어. 진짜요? 기억 안 나는데 병원 가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기억났어. 둘째야, 내가 깜빡했지 뭐니. 미안하다. 네, 괜찮습니다. 여보, 내가 다시 밥 퍼줄게. 라며 남편이 새밥을 담아서 건넸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입이 대빨 나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가 끝난 뒤 가족끼리 과일을 먹다가 시어머님이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물었어요. 네 아버지 퇴직하면 니들이 우리 데려갈 거지? 원래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거잖니? 시어머님이 아주버님과 형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뭐? 말이 안 되긴 뭐가 말이 안 돼. 그리고 니들한테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끼어들어? 두 분이 같이 살면 되지. 뭘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 생각을 해? 내 아들인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못해? 그럼 형수님 부모님도 같이 산다고 해도 되겠네. 딸이랑 아들이랑 같아? 똑같은 귀한 자식인데 다를 게 뭐가 있어. 거기다 결혼할 때 형수님이 돈도 더 많이 왔는데 지분으로 따지자면 사돈 어르신 두 분에게 더 많은 지분이 있는 게 아니겠어? 엄마는 한 푼도 안 보태줬으니까 전혀 지분이 없잖아. 괜히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산다만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형수님, 사돈 어르신 두 분 모시고 사신다고 하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 형? 남편이 아주버님을 뚫어져라 바라봤고 아주버님이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집에 돌아가려고 나왔는데요. 형님이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서방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형, 내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형수님은 형 하나 보고 결혼하신 건데 형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 누구보다도 형이 방패막이가 돼줘야지. 남편의 말에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사과를 했고 그 뒤부터 아주버님도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성격이 워낙 직설적이라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지만 요즘은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며칠 전 회사 여직원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요. 남편이 자상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민정 대리가 말했습니다. 난 유찬 대리가 소시오패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완전 진국인 거 있지? 요즘 보니까 수진 씨 결혼 너무 잘한 것 같다. 너무 부럽네. 라며 직원들이 부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도 직원들이 다 돌아가고 난 뒤 뒷정리를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